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난 9일 한전이 전반적으로 8월달 전기 사용량이 늘었지만 오히려 전기 요금이 줄어든 가구가 23%에 달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예. 어제만 해도 전국 곳곳에서 폭염경보 그리고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이례적으로 추석이 지나고도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기 요금이 줄어든 가구 23%, 이거는 국내 569만 가구에 해당되는 수치인데요. 예.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2명은 올 여름에도 냉방기구를 덜 틀었거나 또 사용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어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에너지 바우처 패널 조사 결과 보고서라는 걸 내놨습니다. 이거는 2022년도에 에너지 바우처를 이용했던 그 취약계층 1,5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인데요. 네. 이용자 10명 가운데 4명은 집안이 더워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10명 가운데 6명은 냉방비가 우려된다라는 응답을 했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냉방에 대한 불안정 지수가 상승한 것이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늘어났다? 예, 그렇습니다. 네. 에너지 바우처라는 게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 부담 비용을 덜어주겠다라는 그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네. 정작 그 대상자 절반 가까이는 집안이 더워서 일상생활이 어렵다, 또 냉방비가 우려된다라고 한다는 거는 그 바우처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볼 만한 여지가 있는 거고요. 동시에 한전이 발표했던 전기요금이 줄어든 가구 23%, 여기에 대한 이유 중 하나를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어준 셈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일단 이 조사가 언제 진행이 된 건데요? 지난해 10월부터 12월에 걸쳐서 진행된 조사입니다. 그렇다면 역대 최악의 폭염에 시달렸던 올해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이 더 가중된 거 아니냐라고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기상청에 따르면 8월 폭염 일수가 16일에 달합니다. 지난달 절반 이상이 폭염이었다는 뜻이고요. 거의 매일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16일밖에 안 됐다는 게 오히려 저는 오히려 놀랍죠. 예. 그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더웠던 여름이라고도 알려졌고요. 예. 열대야 일수도 11.3일, 그 집계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네. 냉방기구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에너지 취약계층한테는 그 지원이 가닿지 못한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은 그러면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 부분이 사실 그 바우처 사업의 가장 큰 사각지대인데요. 네. 바우처 예산은 꾸준히 늘려오고 있지만 집행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2017년까지만 해도 90%였는데 2021년에는 71%로 떨어졌습니다. 그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쓰지 못했던 예산만 291억 원에 달하고요. 그 지난 8월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집행률이 떨어진 이유는 복지 대상자가 신청을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요. 예. 이 취약계층에 대한 명확한 통계도 없고 실태 분석도 하지 못하고 대상자도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정작 당사자도 이 제도를 모르거나 또 거동이 불편해서 신청을 못한다는 거죠. 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같은 경우는 그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동시에 노인, 그리고 영유아 가정, 장애인, 임신부, 중증 질환자, 그리고 한부모 가정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정보 취약계층 그리고 소외계층은 매년 신청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특히 이제 독거노인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난 7월에도 한번 그 강동구 한 카페 운영자가 1,000만 원을 모금해서 취약계층 어르신들 집에 에어컨을 설치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맞아요. 예. 훈훈한 이야기였지만 바꿔 말하면 그동안 해당 어르신들은 에어컨이 없이 여름을 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모금을 하게 된 계기도 어르신이 집에서 더위를 날 수가 없다 보니 이 근처 나무 그늘을 찾으러 나왔다가 운영자 눈에 띈 거였는데요. 네. 이 냉방기구를 사용해야 바우처 사업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정책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고요. 그 당시 지자체도 해당 어르신들이 에너지 취약계층에 해당된다라는 걸 파악은 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은 안부 전화 그리고 무더위 쉼터 연장 운영이 전부였습니다. 그 집 안에서 여름을 날 수 있는 지원은 아니었던 거죠.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된다. 네. 이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러면 맞춤형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 현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다라고 예.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예. 지난해 8월 에너지경제신문 인터뷰에서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윤석진 교수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현재 에너지 정책은 너무 포괄적이다. 그 개별 가구의 냉난방 형태 그리고 사용기기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예. 너무 일관적으로 획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게 문제다라는 건데요. 네. 그 정작 냉방기구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 지원이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냉방기구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해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요? 그 쪽방촌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너무 오래되고 낡다 보니 실외기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 설치할 장소가 없거나 또 베란다에 설치를 할 경우에 그 온도가 다 방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실내 온도가 30도에 달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에어컨을 한없이 틀어놓을 수도 없고 또 냉방비, 전기료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요. 그렇네요. 지난 6월에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 약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월 5만 3천 원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360만 가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을 유예하겠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예. 여기서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실질적이고 또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올 여름에 그렇게 거의 뭐 사우나 더위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기를 덜 쓴 가구가 4분의 1에 달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지금 데이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현장 상황을 좀 꼼꼼하게 살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좀 오늘의 결론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